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오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삼성전자의 미래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다룰 겁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파운드리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특히 삼성전자 투자자분들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비메모리 반도체, 그리고 파운드리를 이해해야 되는데요. 제가 그것까지 지금 다 설명을 하려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제가 아래에 따로 링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바로 본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으로 먹고 사는 기업이죠. 이거 모르는 분들은 거의 안 계실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오늘 반도체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바로 아까 말씀드린 파운드리가 반도체의 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자, 먼저 반도체 기업들 영업이익률을 보시겠습니다. 2008년부터 2009년 하반기까지 추이를 보면요. 삼성전자가 2008년에는 영업이익률이 51.7%였습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줄어들더니 2009년 3분기가 돼서는 20.1%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떨어진 이유는요. 바로 메모리 반도체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D램의 비중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입니다. 2019년 초반기부터 D램 가격이 완전히 폭락을 했습니다. 당연히 D램의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영업이익률이 폭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매출도 감소를 했죠. 잘 보시면 대만의 TSMC와 미국의 인텔은 영업이익률이 오히려 비슷하거나 올라갔습니다. 이게 뭘 의미할까요? 이 네 기업은 전부 다 세계 탑 클래스 반도체 기업입니다.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바로 반도체 주력 분야에 있습니다. TSMC와 인텔은 시스템 반도체의 최강자들입니다. 인텔은 비메모리 반도체 전체 세계 1위고요. 심지어 전체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그리고 TSMC는 파운드리 부분에서 세계 1위 기업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스템 반도체와 파운드리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보다 가격의 등락폭이 적고 안정적이고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삼성전자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래서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 세계 1위를 하겠다고 133조를 쏟아붓는 겁니다. 자, 여기까진 좋습니다. 정말 탁월한 선택이고요. 반드시 그런 방향으로 가야만 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삼성전자가 10년 후, 20년 후에도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탑 클래스가 된다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비메모리 반도체를 확장시켜야 합니다. 삼성이 2030년까지 133조를 투자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133조 중에 파운드리 연구개발에 40조, 그리고 파운드리 시설 투자에 58조가 투입됩니다. 파운드리 부분에서 133조 중에 98조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감 오셨죠? 삼성전자의 미래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파운드리에 달려 있는 겁니다. 물론 시스템 LSI에도 거의 35조 가까이 투자를 하긴 합니다만, 자, 비중을 놓고 봤을 때 파운드리가 훨씬 높은 것으로 봐서 파운드리에 더 공을 들이고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삼성과 하이닉스가 현재 최강자인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인텔을 비롯한 미국 기업들은 거의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강세를 보입니다. 그리고 대만의 TSMC가 세계 최고 분야인 파운드리 분야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시장 규모를 보시면 압도적으로 비메모리 반도체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시장 규모가 큰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국가별 점유율을 보면 미국이 60%가 넘습니다. 한국은 고작 4.1%밖에 되지 않습니다. 삼성전자가 왜 그토록 파운드리에 목을 메고 시스템 반도체에 집착하는지 이것을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지식 굳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시면 답은 나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 규모가 훨씬 더 크고 수익성이 높고 가격 변동폭도 적고 현재 점유율이 낮은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에 집중을 해야만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밑에 설명이 나와 있지만 간단히 또 말씀드리면 메모리 반도체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반도체고요. 비메모리 반도체는 PC의 두뇌 역할을 하는 CPU 또는 시스템 LSI와 같은 대용량 집적 회로를 얘기합니다.
거기 하나를 더 추가하자면 외부 기업이 설계를 한 것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 분야 역시 비메모리 반도체로 일반적으로 분류가 됩니다. 삼성전자가 98조를 파운드리에 투자한다고 했는데 TSMC 역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14조 6천억을 들여서 미국 애리조나주에 파운드리 공장을 지금 건설하겠다고 이미 밝히고 있습니다. 무려 5나노 공정입니다. 사실 미세 공정이 파운드리의 핵심 분야인데요. 이것을 제가 또 설명을 다 하자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역시 아래 링크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회가 될 때마다 파운드리에 대해서는 영상을 좀 자주 올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가서요. 지금 삼성의 위치가요, 굉장히 애매한 게요. 위로는 대만의 TSMC, 아래로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기업이 있어서 딱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사실 세계 3위인 글로벌 파운드리는 초미세 공정을 포기한 회사입니다. 그렇게까지 강력한 라이벌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10나노 이상급에서는 충분히 아직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TSMC, 삼성도 마찬가지로 초미세 공정인 EUV 공정만 있는 게 아니라 10나노 이상급 공정도 상당히 비중이 높습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EUV 공정이 높아지겠지만 모든 반도체가 초미세 공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따라서 10나노 이상급의 시장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초미세 공정을 포기했다고 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절대로 무시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점유율을 뺏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기업이에요. 점유율을 보시면 TSMC가 52.7%로 세계 1위고요. 삼성전자가 17.8%로 세계 2위입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8%로 3위에 올라 있습니다. 물론 크게 위협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얼마든지 치고 올라올 수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98조를 투자해서 파운드리에 기술력을 갖췄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고객이 다 삼성에게 올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요 고객들은 기술 유출을 두려워합니다. 여기서 TSMC와 삼성전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오는데요. TSMC는 파운드리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종합반도체 기업이죠. 고객들과 경쟁 관계에 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제품을 설계를 하는 회사고 공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가진 기업에게 생산을 의뢰를 해야 되는데 선택지가 두 개가 있습니다.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세계 1위 기업, 그리고 우리와 경쟁 관계에 있는 세계 2위 기업. 저라면 세계 1위 파운드리만 전문으로 하는 기업에 일감을 맡기겠습니다. 자,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게 가장 큰 걸림돌입니다. 심지어 TSMC는 우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이런 말을 모토로 삼는 기업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삼성전자가 모를까요? 설마 모르지 않겠죠.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사업 타당성 검토를 분명히 오랜 기간 동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과감한 투자를 결정을 한 것은 믿는 구석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제 생각과 너무 똑같은 글귀가 있어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TSMC를 넘어 파운드리 분야, 특히 하이엔드급 반도체 공정이 가능한 미세 공정에서 대체할 수 없는 경쟁력을 갖추는 것만이 종합반도체 업체의 딜레마를 해소할 수 있다. 저는 이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자, 고객과 경쟁이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그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면 됩니다. 자, 우리가 연예인을 예를 들면요. 사생활이 안 좋거나 기타 음주운전 같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찾는 사람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왜 찾을까요? 그만한 가치가 있으니까요.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부분에서 기술 유출과 같은 난제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은 압도적인 기술력밖에는 없다고 봅니다. TSMC조차도 대체할 수 없는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면 결국에는 팹리스 업체들이 삼성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자신들에게 이득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은 정말 냉정한 집단입니다. 도덕성 따위는 전혀 고려하지 않아요. 기술 유출이요? 그걸 뛰어넘을 정도로 실력이 압도적이면 됩니다.
아직도 제가 준비한 데이터를 지금 반도 설명을 못 했는데, 내용이 너무 지루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얘기가 딴 곳으로 새는 것 같아요. 참고로 저는 대본을 쓰지 않고 즉석에서 말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본래 제 취지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이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삼성전자의 미래는 파운드리에 달려 있습니다. 그 파운드리는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의 핵심 분야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가 133조를 투자해서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에서 1위를 하겠다라고 결단을 내렸는데, 그 133조 중에 98조가 파운드리에 투입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파운드리 분야의 투자가 실패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는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미래가 상당히 암울해집니다. 왜냐하면 이 파운드리 분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 될 5G, 인공지능, 자율주행, 사물인터넷, 모바일 AP와 같은 미래지향적인 산업들과 함께 커갈 산업이기 때문입니다. 파운드리 없이는 인공지능 시대에 올 수 없습니다.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파운드리 산업이 무너지면 전체 반도체 시장은 무너지는 겁니다. 설계를 기껏 했는데 만들어줄 데가 없다? 당연히 반도체는 망하는 겁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제가 다음에는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준비를 해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